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경제.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구독경제의 원조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고요. 경제와 국제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 김윤경 뉴스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제까지 두 번 만나셨다면서요? 오늘로 두 번째. 오늘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까? 예. 아하, 아주 잘하시는 사이는 아니네요. 네. 네. 이제 알아가야죠. 이제 뉴스사이킥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네. 바라고요. 두 분이 하나씩 경제 이슈를 네.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최이배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 네,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뭐 며칠 전부터 좀 나왔는데요. 그 정부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네. 인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해서 좀 그 자동차 사는 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지금 입장으로 뭐 그런 게 이제 나왔는데 오늘 네. 좀 이 부분 자동차 개소세 인하 부분 다뤄보고 싶습니다. 근데 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귀가 쫑긋할 그런 예.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경 기자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부도 위험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 나라 경제에 대한 네. 체질 점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또 부양에 써도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얼마 더 써도 되나? 예. 일단은 좋은 얘기 같아서요. 좀 네. 이따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최이배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 소비세 이래서 사치품에 주로 붙던 맞습니다. 추가적인 세금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뭐 대상은 똑같아요. 사치 품목, 그다음에 네. 좀 소비를 억제해야 될 품목 그런 쪽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되는 곳이 보석, 귀금속, 모피,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소비를 억제해야 될 오락용품이나 그다음에 유흥주점 같은데 카지노 이런 데 이제 붙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고급으로 이렇게 내구성 제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붙이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인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은 아닌데 고급 거의 무슨 필수품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전히 이것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의원님들이 개별 소비세 중에 자동차를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내기도 하는데 정부는 아직은 그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소세가 한 10조 정도 거치는데요. 네. 그중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1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큰 항목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세수 측면에서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일부 이제 그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아예 고급 자동차 뭐 이렇게 2000cc 이상 막 큰 거 예. 이런 거에만 붙이고 작은 거엔 붙이지 말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기재부는 폐지할 의사는 없고 예,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뭐 시민들이 가장 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세금이 많아. 뭐 세금을 이렇게 비싸게 걷어가 많이 걷어가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다. 이건 좋은 뉴스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그 되게 오래전부터 인하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정부가 우리나라의 그래도 자동차 시장이 이게 전후방 효과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즉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면 그 앞쪽에 뭐 부품을 만드는 뭐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판매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또 산업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를 계속 만져 왔었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자동차 개소세를 30%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5%인데 30%를 깎아서 이제 3.5%로. 네. 그리고 뭐 2012년에 또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그때도 또 한번 깎아줬고요. 15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깎아줬고 2018년부터는 아무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계속 이거를 이제 깎아주다가 작년에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70%를 깎아줬어요. 그래서 5%였던 자동차 개소세가 1.5%로 확 떨어졌죠. 오, 예. 그래서 작년에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이걸 적용했는데 이때 자동차 소비량이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야, 예. 특히나 이제 6월달이 마지막에는 네. 전년도 대비
45%의 자동차 증가가 있었죠. 판매 증가가. 예. 예. 아니 그걸 알았으면 저도 차를 전혀 몰랐거든요. 네. 아니 김 기자께서는 혹시 기자니까 잘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기다렸다가 차 혹시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차량 오래 타기 오래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셨군요. 예, 전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올 때까지는 좀 좀 기다려 올 보시는 생각입니다.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이네요. 예. 네. 예, 그런데요. 자동차 말고도 정부에서요.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살 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도 이것도 다시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가전제품, 뭐 세탁기나 에어컨, TV를 살 때 아무튼 1등급 제품을 살면 30만 원씩 환급을 해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 3천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실행을 했고 올해 9월 달에 이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9월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걸 통해서 아무튼 또 소비가 진작되게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네. 내년에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세금 깎아주는 건 당연히 우리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긴 할 텐데 그래도 보면 자동차나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가전제품 이건 대부분 딱 와닿는 게 비싼 제품, 비싸다는 그런 걸 생각이 사는 들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네.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이 현대기아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게 이렇게 세금 깎아주니까 현대기아차 매출만 올라가더라. 아하. 그래서 결국 너무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아니냐라는 네. 거하고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LG전자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 된다. 실제로 한 2천억 규모의 그 환급의 두 회사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3천억 중에 2천억을 예, 두 기업이. 두 기업이 뭐 이제 아하. 900억씩 넘게 이제 네. 가져갔는데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자동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좀 여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이 이제 좀 차별적이다. 일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돈을 풀려면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푸는 게 예. 낫지 않겠느냐. 지금 한 5천억 정도로 규모를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 예. 자동차 개소세 깎아준 게. 예. 이 5천억 정도면 우리가 이번에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뭐 소비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게 3,500억 정도 규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아하. 이런 것들을 보다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네.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외국 외제차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을 깎아줘도 거기에 혜택이 더 많이 가요. 효과가 크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외제차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라는 또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요, 김윤경 기자, 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앞서도 이제 최이배 의원께서 전후방 효과란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개소세 인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등급 높은 네. 전자제품에 대한 환급금 주고 이렇게 되면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소비 진작되고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작동을 하는데 네. 일단은 소비 진작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사실 뭐 모르겠어요. 법인세를 인하해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개소세를 인하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게 더 많은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몰아주기가 된다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의 생산 라인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한테 돌아올 수 있느냐, 고용된 인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만 네. 어쨌든 생산 라인 돌아가고 수출도 활발해지고 또 소비도 진작이 된다면은 그게 또 괜찮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도 있다라는 네. 점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최이배 전 의원께서는 제가 네. 여러 번 뵀지만 딱 귀에 박히는 게 일단 세금 면제 감면 이런 거 좀 없애라. 소득세도 뭐 그렇게 다들 감면하고 그러느냐. 네. 일단은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다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를 하라. 이런 그렇죠. 입장이시잖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지금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개소세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5%에서 3.5%까지는 내려봤던데
이걸 1.5%까지 확 내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신 분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점점 커진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불공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가져가야죠. 소비 진작을 짧게만. 위한 예. 것으로 한정적으로 가져가야지 된다는 데는 저도 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마중물 효과 정도만 예. 보고. 네. 네, 자 그럼 이제는 김윤경 기자님이 준비한 네. 국가부도 위기가 훨씬 낮아졌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CDS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CDS가 보통 이제 국가나 회사가 돈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 채권을 그 발행한 자가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융사가 보장을 해줘요. 아하.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CDS고 거기에 지불하는 돈이 보험료 같은 CDS 프리미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보험료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부도 위험이 높다. 위험이 높다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CDS 프리미엄이 뭐 금융위기 이전만큼 낮아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도위기가 그만큼 좀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 경제가 상당히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떨어졌길래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CDS를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찾아봤어요. 미국 매체를 참고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외평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이 7월에 0.4%, 그러니까 40bp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bp로 내려왔어요. 반을 절반으로 예.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락폭이 상당히 가팔랐어요. 네. 예, 그렇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믿음, 평가. 신뢰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다른 나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도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복병에 예. 대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요. 접종이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영국에서 첫 접종 예,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예.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란 위험 변수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CDS 프리미엄도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좀 더 가파르고 어허. 많이 낮아졌다. 예. 그런 그럼 얘기를 미국이나 좀 드리고 유럽보다도 싶어요. 우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낮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속도는 있는. 그렇습니다. 속도나 하락폭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그 꿀림이 없는 예, 꿀림이 그런 없- 수준이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겨운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대체 왜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그동안 우리 경제 안 좋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예. 경제, 무역 경제 다 안 좋아졌지만 네. 수출 의존하는 우리나라 타격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고요. 근데 우리나라 예. 경제 경제 성적이 상당히 선방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OECD 전망치가 최근에 수정치까지 나왔는데 네. 보면은 올해 마이너스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니까 역성장이다, 거봐라, 안 좋다라고 하실 텐데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도 잡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0%대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마이너스 있고요. 10%요? 예, 한 보수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이번에 수정치를 그러니까 전망치를 수정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상향됐는데 예. 우리나라는 조금 하향됐다라고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던데 예. 미국은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3.5%, 아. 뭐 일본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5%대에서 조금 미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네. 예, 우리나라의 선전을 좀 깎아내리려는 듯한 그런 보도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예. 우리나라 언론이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좋게 봐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네. 어쨌든 그 CDS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 성장률도 이 정도가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소비 진작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고요. 예. 재정을 써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재정을 예. 풀어야 된다. 계속 풀어왔잖아요. 1차, 네. 2차,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예산에 포함됐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국가 채무 비율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44% 넘어선다. 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괜찮은 건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200% GDP 대비해서 200%가 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부도날 위험이 없고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내에서 많이 수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외평채 한번 발행했을 때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적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부도 위험도 굉장히 맞아요. 그 낮은 소식 데다가 들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자를 받아가면서 내는 그런 경우였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걸 우리가 다시 돈을 한번 빌리고 이자를 또 받고. 네. 그리고 적자 재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세수가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밀렸던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7월 네. 이후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경기가 또 풀리면은 세수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네. 이게 뭐 물론 적자는 나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아이가 아파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병원에 안 갑니까? 일단은 돈을 가야죠. 빌려서라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는 코로나라는 천재지변 때문에 생긴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렇죠. 재난이죠. 예. 그 재난 때문에 생긴 경제는 재정을 통해서 풀어서 해결을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이배 전 의원님 뭐 평상시 말씀하고 맞는 거 저도 아닌가요? 뭐 네. 100% 예. 동의하고요. 근데 예.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빚을 많이 지면 안 많이 되죠. 지면 안 예. 되기 때문에 네. 의존하기보다는 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증세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안 좋았지만 수출도 되게 많이 했고 아까 자동차도 많이 팔렸고 뭐 여러모로 기업들의 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버텨왔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기업들에게 결국은 뭐 세수를 많이 좀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긴 거고요. 네. 또 우리가 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아하. 과감하게 이제 좀 세금을 더 세금을 걷어야 부과하는. 된다. 네. 오늘 뭐 지금 주가가 막 지금 사상 최대치인데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세금을 더 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정치권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예. 세수를 더 늘리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더 걷어라. 근데 그리고- 아직 더 못 다룬 이야기가 좀 남았는데요. 시간이 다 됐답니다. 더 하고 싶은데 그러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 주에 또 아쉽습니다. 모셔서 네. 더 많은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